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 함수들 중에서 비교 카테고리에 있는 문자의 클래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문자의 클래스의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반드시 입력으로는 문자열을 인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인가된 문자열에 대해서 그 문자열의 클래스 번호를 출력으로 내보내 줍니다. 자, 그래서 문자가 문자열인 경우에는 이 함수는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를 사용을 해서 클래스 번호를 리턴 변환을 해주고요. 반환을 해주고, 자, 문자가 숫자인 경우에는 이 숫자를 문자의 아스키 값으로 해석을 해서 클래스 번호를 반환해 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 번호는 뭐냐면, 자, 다음과 같은 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래스 번호가 0인 경우에는 확장된 문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코드 128부터 255까지를 확장된 문자라고 하고요. 자, 클래스 번호가 1인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를 할 수 없는 아스키 문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번호가 2인 경우는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라던가 또 스페이스, 그러니까 즉 스페이스, 탭, 그 다음에 캐리지 리턴, 폼피드, 셋라인, 수직 탭, 그 다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클래스 번호를 2를 리턴해 주고요. 0에서 9 사이의 숫자인 경우에는 3을 리턴해 줍니다. 그리고 대문자 A부터 Z까지는 4를 리턴해 주고, 소문자 A부터 Z까지는 5를 리턴해 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출력 가능한 문자 또는 숫자가 아닌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에는 6을 리턴해 줍니다. 자, 이 클래스 번호를 보시면, 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입력 문자열 타입에 따라 가지고 내가 입력 문자열이 어떤 데이터 타입, 어떤 타입인지를 명시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직접 로레벨 코드를 직접 구현하셔 가지고 입력 문자열에 대해서 이 문자열이 어떤 문자라는 것을 알아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비교 함수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자의 클래스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손쉽게 클래스 번호를 통해서 내가 입력으로 받은 입력 문자열이 어떤 데이터라는지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자열이 0에서 9 사이의 숫자인지 아니면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팔 코드는 프론트 패널의 UI는 데이터라고 하는 문자열 컨트롤을 하나 만들겠고요. 그리고 체크 버튼을 누르시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체크 버튼 값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클래스 번호 정보를 여기 숫자형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는 이 클래스 번호라고 하는 거는 보이기를 디세이블 해서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초기 값은 0으로 설정할 거고요. 그 다음 데이터 같은 경우는 빈 문자열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으로 인가한 그 문자열의 그 타입에 맞는 클래스 번호를 리턴해 주는데,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 관련된 문자의 클래스 도움말 내용을 단일 버튼 대화 상자에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0에서 9 사이의 숫자인 5를 인가했기 때문에 0에서 9 사이의 숫자라고 하는 문자열을 표시하도록 운영을 하시는 코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문자의 클래스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랩뷰에서 컨트롤 S 누르시고요. 경로 붙여 넣어 주시고 시스팔 코드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을 먼저 꾸며 볼까요? 자,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는 보기에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우선 문자열 컨트롤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근데 문자열 컨트롤에 자리 맞춤 문자가 가운데로 가겠고요. 자, 라벨은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번호 같은 경우 이따 만들겠고요. 자, 불리언 버튼을 하나 만들게요. 자, 빈 버튼 하나 가지고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 자, 라벨은 체크라고 하겠습니다. 오프 텍스트는 자, 체크라고 하겠고요. 자,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 번호는 이 오른쪽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가셔가지고,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에서는 자, 간단하게 자, 일반 디자인 패턴에 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자, 형태로 운영할 텐데요.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드시겠고, 이벤트 구조를 하나 만드시겠습니다. 자, 근데 이벤트 구조를 좀 키울게요. 왜냐하면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될 문자열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좀 키우겠고요. 충분히 키우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이 VI에서 자, 패널 닫기 물음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버림에서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참으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이 VI가 실행이 종료되더라도 VI가 완전히 닫히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겠고, 자,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체크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컨트롤을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데이터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자, 비교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자, 문자의 클래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불러오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입력 문자열의 만약에 입력 문자가 아니고 문자열인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자를 첫 번째 문자에 대한 클래스 번호를 리턴해 준다 하겠죠. 그래서 자, 출력에서 생성의 인디케이터 하신 다음에 자, 클래스 번호 같은 경우는 자, 인테저 16비트네요. 자, 그래서 관련된 것을 이 옆에 표시해 주겠고요.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래스 번호에 따라 가지고 자, 이렇게 할게요.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신 다음에 이걸 위쪽으로 올리는 게 낫겠네요. 위쪽으로 올리고,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는 자, 숫자형도 인가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충분히 좀 키우겠고, 다음으로는 자, 대화 상자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에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자, 관련된 상수 값을 이 안에 넣어 주시겠습니다. 자, 클래스 번호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자, 0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0인 경우에는 확장된 문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확장된 문자라고 표시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1인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할 수 없는 아스키 문자, 이게 좀 더 길어야 되겠네요. 자, 화일 루프 사이즈 좀 더 키우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를 좀 더 늘리겠고, 자, 아스키 문자, 이 정도만 해도 되겠네. 자, 이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2인 경우를 이제 볼 텐데, 이런 경우에는 자, 케이스 복제를 누르신 다음에 자, 2인 경우에는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케이스 복제를 누르신 다음에 3인 경우에는 자, 0부터 9까지의 숫자라고 하겠고요. 자, 케이스 복제하신 다음에 자, 4인 경우에는 대문자 A부터 Z까지가 되겠고, 자, 케이스 복제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는 소문자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또 케이스 복제하신 다음에 6인 경우에는 자, 모든 출력 가능한 문자 또는 숫자가 아닌 ASCII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이제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실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자,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에 대해서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빈 문자열로 자, 데이터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클래스 번호에 대해서도 자, 프로퍼티 노드에 자, 값을 이용을 하신 다음에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여기에 하나 프로퍼티를 하나 더 추가하신 다음에 보이기에 대해서 비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클래스 번호는 일단 디폴트 0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보이기에 대해서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처음에는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false로 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클래스 번호에 대해서 다시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에 자, 보이기를 속성을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체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클래스 번호가 자,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자, 처음에는 자, 클래스 번호가 보이지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 9를 인가를 하고 체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0에서 9까지의 숫자라고 표시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소문자 A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자, 클래스 번호가 5고 소문자 A부터 Z까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의 클래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입력 문자의 데이터 타입을 명시적으로 아실 수가 있거든요. 대문자 A라고 하면은 자, 대문자 A부터 Z까지라고 해서 클래스 번호가 4인 경우에는 대문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뭐 탭을 눌렀을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체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라고 해가지고 클래스 번호가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문자열 입력을 내가 받았을 때 이 문자열이 어떤 문자열인지를 이게 그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문자의 클래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